그 세상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사회가 어떤 거랬습니까? 디지털 생태계로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산업 경제 생태계에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제가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드려서 애플이 만든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을 왜 그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경제 생태계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 농촌경제하고 도시경제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도시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문화, 도시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문명, 도시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제도, 교육 방식, 농촌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하고 다 달랐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라는 새로운 세상하고 기존에 우리가 20세기까지 살아왔었던 오프라인의 그러니까 산업경제 생태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은 바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뭐냐? 거대한 변환이 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환이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런 변화 이 과정처럼 지금 이런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산업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뭡니까요? 과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생산하고 거래하던 이런 상품들, 서비스들이, 이제는 뭡니까요?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그 상품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스마트폰을 봐보세요. 전화기라는 위상이 그러니까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 전화기하고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우리가 산업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을 때 그 면화의 이상이 달라졌듯이요. 양모의 이상이 달라졌듯이요. 그렇죠? 그럼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중심으로 변하느냐? 디지털 상품 중심으로. 디지털이 그러니까 하나의 과거의 도시가 중심이 됐듯이요. 도시가 중심이 됐듯이 이제는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당연히 뭐냐면 디지털 상품 중심으로 우리가 과거 이 산업사회 속에서 오프라인에서 생산하던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이 위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변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 우리가 과거 중세 기준에서 볼 때는 도시가 그러니까 주도를 했잖아요.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하나의 원천은 도시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공기였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중세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당시의 도시는 뭐냐면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백지 같은 도화지 같은 거였어요. 하얀 도화지였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1995년도에 만약에 지금의 세상을 2020년도에 지금 세상이 도래하기 전을 상상한다면 뭡니까? 이건 완전히 백지장 같은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20세기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시라는 곳을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도시의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농촌에서 살아왔었는데 도시라는 곳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동해 가가지고 이건 완전 신세계잖아요. 도시는요. 신세계에서 살아갈 것을 다 채워야 됐던 거잖아요. 문화, 제도, 시스템, 교육 방식 다 이런 거 새로운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디지털 세계는 지금 뭐냐면은 완전히 백지장, 도화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누가 채우느냐. 거기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윤택한 색깔들을 누가 채우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21세기는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채우려면은 디지털 세상의 특성을 이해해야지만이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라는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도시를 그러니까 도시에다 색깔을 입힐 수 있었듯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디지털 세상의 특성이 뭐냐? 새로운 것이 강조되는 다른 것이 강조되는 것은 뭐냐? 왜? 과거 우리가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하고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 생태계가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촌 경제하고 도시 경제하고 전혀 다른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됐듯이 지금 우리가 20세기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태계이기 때문에 디지털은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를 거기다 어떻게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 옮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촌 경제에 있는 것을 도시에다 갖다가 옮긴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세 농촌 경제하고 근대 도시 경제가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세계는 지금 비어있는 도화지에다가 이걸 오프라인 세계의 색깔로 채운다는 것은 농촌의 컬러로 도시를 색깔을 입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자꾸만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뭐냐면은 20세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는 자꾸만 농촌 컬러로 도시의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 컬러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뭐냐면 본능적으로 21세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21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지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데 여전히 부모 세대들은 뭐냐면은 20세기의 경험을 가지고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도화지처럼 이런 데란 말이에요. 여기다 컬러를 채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20세기의 컬러를 채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것을 채울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상상력. 그리고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뭐냐면 새로운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름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다름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사회는 다른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용납 못하는 자기하고 다르면은 못하는 굉장히 이분법, 흑백론 이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세상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이 양극화예요. 양극화. 소위 이분법이죠. 이분법적인 사고. 자기하고 다른 것을 용인 못하는. 예? 이게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게 이념적인 양극화로까지 이게 이어지면서 자기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우주의가 이렇게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디지털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요. 특히 기성세대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 20세기에서 얻어진 거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21세기를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농촌의 세계관을 가지고 도시라는 세상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도시라는 곳은 도시만의 새로운 그러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생태계라는 건 뭐예요? 생태계에서 있어서의 생명체들과 심지어는 뭐냐면 그 물리적인 환경, 비생명체하고도 상호작용, 상호의존, 생명체들 간에도 상호작용, 상호의존. 그러면서 자기 완벽성을 갖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것을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을 때는 이게 생존을 못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야후가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이 바로 그 배경이잖아요. 야후가
야후는 그냥 뭐냐면요. 오프라인에 있던 사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서 한 것뿐이에요. 온라인은 전혀 다른 세상인데. 예? 구글이나 애플이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든 거거든요. 디지털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번영을 한 반면에 야후는 오프라인에 있던 사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예?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걸 도시에 가서 도시 농업을 하는 거는 이런 식이었었다고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디지털 생태계가 독자적인 생태계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관계성은 지속이 되지죠. 제조업에서 만드는 많은 제품들이, 제조업의 경제 활동들이 디지털에서도 여전히 연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폰 기기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상품이잖아요. 애플의 아이팟에 그 기기는 MP3라는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농촌 생태계, 도시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지만은 전체 속에서는 하나의 이게 또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농촌과 도시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더 큰 생태계에서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생태계가 있는 것이고 온라인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온라인 주도로 전체가 통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전체로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 올수록 도시 중심으로 농촌이 통합됐듯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농촌이 그러니까는 도시 경제에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예? 농촌 경제도 있고 도시 경제도 있지만은 도시 경제 중심으로 전체가 통합이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생태계가 독자적인 생태계라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제조업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랬습니까? 구글하고 애플의 1조 달러만큼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애플은 바로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을 한 사업 모델이었잖아요. 구글은 뭐냐면 온라인에서만 하는 사업 모델을 한 거예요. 온라인에서만. 예? 구글은 주요 수입이 뭡니까? 80% 이상이 광고 수입이잖아요. 애플은 뭐냐면은 제품으로부터도 상당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스마트폰이 됐던, 그것이 아이팟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렇죠?